생각보다 보니 좋은 회사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에 비슷한 회사가 둘 있었는데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골드만삭스라는 비슷한 업종의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회사의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남긴다. 그렇다 보니까 불법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또 한 회사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인데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만은 공익을 앞세운다. 사원들의 복지, 사회의 유익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공익을 앞세우면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 두 회사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인가 리만 브라더스는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아주 크게 파장을 일으키며 망했습니다.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이익을 남기자. 그게 망한 거지요. 대신에 골드만삭스는 이윤을 추구하되 공공의 이익,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 하면서 회사의 이익도 남기자. 그 회사는 아주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2010년경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 있습니다.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꼽으면서 한국을 네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2040년. 그러면 이제 한 1년 남았지요?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스라 해서 거스. G-U-T-S, 거스. G는 저머니 독일이지요. U는 USA, 미국이고, T는 터키를 치고, 터키. 우린 잘 모르는데 터키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가 봐요. 마지막 S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2040년경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 그걸 이제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 2010년 같아요. 사방에서 항의가 들어간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정치도 뒤지고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는가?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해 4월 말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발표했어요. 20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5가지를 들었어요. 5가지. 하도 항의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자원도 없는 나라인 건 사실인데 한국인이 가지는 중요한 국민적 특성이 있다. 그 영어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들의 특성, 국민성의 특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국민의 특성 2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한국 국민은 부지런하다. 근면. 둘째는 열정이 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 그래. 열정. 무슨 일을 하면 신바람 나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한다. 근면과 열정. 저도 이제 동두천에 8만 평 산속에 농장을 만들고 마을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농사 짓고 우리 벌통이 200통입니다. 산양도 23마리고 약초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된장도 만들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하다가 물론 작업복 입고 열심히 하지요. 하다가 9시가 돼서 옷 갈아입고 왔지요. 한국 사람이 부지런한 건 세계가 알아주는 거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일꾼을 쓰셨는데 부지런한 사람을 쓰셨지 게으른 사람을 쓴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뭔가 자기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셨지 게으름 피우고 뭐 하품하고 그런 사람을 쓴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면. 둘째, 열정. 한국 사람이 가진 열정, 패션이 나라를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걸 첫째 꼽았어요. 2번째 뭘 꼽았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가지는 교육열, 뭘 배우고 싶은 마음, 교육열이. 옛날에는 뭐 농촌시 소 팔아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고 요즘은 부모는 제대로 못 써도 해외 유학 보내고 교육열이지. 그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라도 세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2번째예요. 3번째는 뭘 잡았냐 하면은 한국인의 기술, 테크놀로지.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해외에 나가면 코리아 그럼 기술 국가예요. 한국의 기술을 세계가 이제 알아주는 겁니다. 물론 삼성, SK 이런 회사들이 큰 기여했지요. 삼성의 반도체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조선소, 한국하면 요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등 가는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이에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근데 북한은 원자력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한국은 원자력을 가지고 남한은 발전소를 지었는데 그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발전소 짓는 기술이면 원자탄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탄 만드는 쪽으로 안 나가고 평화적인 이용으로 세계 1등이 된 거지요. 그런 대기업 기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앞으로 한국의 장래는 태건 같은 이런 작은 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겠지요. 네 번째 뭘 짚었느냐 하면은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우리나라 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가 186개 나라에 700만이 나가 있습니다. 700만 해외 동포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앞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좋은 얘기지요. 다섯 번째가 특이합니다. 개신교, 교회, 한국 교회. 그 내가 어떻게 일반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다섯 번째로 조건을 걸었을까? 내가 한참 연구해 봤어요. 한국 개신교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그때 나라가 형편없었지요. 그래서 일본한테 나중 먹혔는데 완전히 후진국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킨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1등 공신이지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지요. 내 생각에는 7, 8년, 10년 안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북한 길주 청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을 여러 번 가보지요.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이 안 되면 북한 백성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딱합니다. 남한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부를 쌓아서 북한을 우리가 돕고 흡수해서 독일처럼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열어가야겠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남북한이 합치면은 인구가 7천만이에요. 해외 동포까지 전체 합치면 8천만 되지요. 이 개신교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또 지적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교회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종교 철학. 전 세계에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돼요. 온갖 종교를 다 합쳐서 3,000가지쯤 되는데, 종교가 경제, 물질에 대한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빈 사상이에요.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이에요.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불교, 도교 이런 쪽이 좀 청빈에 가까워요. 안 그런 예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청부사상이에요. 깨끗한 부자로 산다.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 부정 안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아까 전에가 디만 브라더스하고 골드만삭스를 비교했지요. 깨끗한 부자로, 그 청부사상입니다. 청부사상의 대표는 기독교와 유교예요. 청부사상 쪽이에요. 근데 기독교 중에도 크게 봐서 캐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어요. 캐톨릭과 개신교 차이점 중에 캐톨릭은 대체로 청빈 쪽이 좀 강합니다. 개신교는 시작할 때부터 청부 쪽이죠. 깨끗한 부자로 살자. 예를 들어서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레란 분인데 청부사상에 대해서 쉽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 청부사상의 대표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걸 자기 걸로 쓰지 말고 나라에 세금 내고 사회에 복지도 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 쓰라. 이 청부사상을 쉽게 말한 예지요.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의 도서실, 조그마한 도서실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읽을 책 사놓는 게 필요해요. 독일의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를 말하지요.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건 이제 얇고 쉽게 썼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가 독일 학자니까요. 독일 사회를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인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도 이슬람이나 무슨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니까 그 이상하다. 그걸 연구를 했어요.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종교인 중에도 불교나 이슬람 다른 종교보다가 기독교가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기독교인 중에도 천주교보다가 개신교, 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그걸 분석한 책이 그 책이에요. 막스 웨버가 결론을 뭘 지었냐 하면은 개신교 교인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교회 활동이 교인들로 빨리 성공하게 해준다. 그걸 이제 쭉 학문적으로 쓴 책이 그 책인데 개신교 신앙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었냐 하면은 미국의 건국 초기에 대통령직 외에는 골고루 역임했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을 성공 사례를 들면서 개신교 신앙이 왜 빨리 사회 진출에 빠르고 성공하느냐 이유를 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서 청교도 개신교 신도를 했는데
신혼 시절에 뜻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미국의 인구가 적으니까 이 두 부부가 열심히 뭘 했냐면 양초 만들고 또 비누 만들고 부부가 그걸 했어요. 근데 인구도 적고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된 거지요.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라고는 1년밖에 못 보냈어요. 빠듯하게 사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1년간은 글자만 익히고 중퇴했는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미국 산업국가를 이루는 정신적인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 그걸 오토비아그래피 그래요. 자서전.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와서 개척자로 살면서 가난해서 나를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성경적인 생활 정신을 가르쳤다. 성경적인 생활 철학을 온몸으로 배우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는 1년밖에 못했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청교도 성경 정신을 잠언 22장 29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못 가져오셨으면 메모를 하십시오. 잠언 22장 29절. 이걸 내 몸으로 배우게 했다. 몸으로 배우는 걸 체득한다 그래요. 체득. 몸책자, 얻을 득자. 학교는 1년밖에 못 가르쳤는데 잠언 22장 29절을 따라 살도록 몸으로 가르쳤다. 네, 잠언 2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생활 윤리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 배우기 때문에 교인들이 빨리 성공한다. 기업을 일으키고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재산을 쌓는다. 내가 읽습니다. 너가 자기 일의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비즈니스 사업에 능숙한 사람은 성공해서 왕들 앞에 서고 천한 자 빈민촌에 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나는 30살에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해서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30살 때부터 빈민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목회가 49년째예요. 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하고 49년을 지냈는데 참 할 말이 많지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잠언 22장 29절을 온몸으로 살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빈민촌에 살지 않고 왕들 앞에 서게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독립운동의 공로자니까 미국이 선 뒤에 프랑스 대사도 가고 영국 대사도 가고 5나라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 다 자서전에 썼는데 문제는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 요점이에요. 여기 성경적 생활 윤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배우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능숙한 사람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교회에서 네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하는 거, 구역예배 보는 거, 교회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회예요. 공회. 무조건 신앙인은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근면이요. 부지런한, 아까 얘기했지요? 한국인이 근면 때문에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 골드만 삭스에서 얘기했지요? 둘째가 부지런한 거예요. 뭐 월급 많고 적고가 아니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안 가고 중소기업을 가서요. 사원이 한 150명 되는 회사에 갔어요. 실력은 뭐 삼성이나 현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자기는 일부러 중소기업을 택했대요. 그 어째서 그랬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대기업 가면은 다 짜여가지고 기회가 없잖아요. 대기업은 막 부장, 과장 올라가는데 10년, 20년 걸린다. 작은 기업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신통합니까?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보다가 30분 일찍 간대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방 정리해놓고 차 끓여놓고 다른 사람 일할 수 있는 준비해놓는데요. 그 다른 사람보다 항상 30분 늦게 퇴근한대요. 마친 뒤에도 뒷정리하고 내일 일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일을 찾아서 한대요. 일을 찾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 일한대요. 그렇게 하니까 입사한 지 3년 만에 벌써 부장이 됐어. 필요하니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인정받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래 뭐 소풍 같은 거 없나요? 동두천에 내가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8년 전에 내가 퇴직금을 몽땅 떨어가지고 산을 8만 평 샀어요. 악산을 샀어, 악산. 근데 내 친구들이 흉을 보더라고. 70살에. 김진용 목사는 치매 걸렸나? 퇴직금을 몽땅 가지고 돌산을 사면 어떡하려고 하냐?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내가 10년만 두고 봐라. 좋은 땅 누가 성공 못하냐? 이런 돌산 버려진 산에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인물이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돌산에. 거기다가 교회 세우고 농장 세우고 학교 세우고 벌통 치고 또 꿀도 떠서 뜨고 또 산양 길러서 젖도 짜고. 왜냐하면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만 젖과 꿀이 흐르면 되냐? 실제 우리 농장에 젖이 흐르게 하자. 그 산양 먹이는 거 젖자니까. 꿀이 흐르게 하려면 벌통 먹이자. 그 벌통을 5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30통이에요.
벌통 230통에 1년 수입이 2억이더라고요. 산양 23마리에 매일 젖이 나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이게. 그 나도 시간만 하면 농장에 일해요. 지난주에도 내가 작업복 입고 농장에 일하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두레마을 소문 듣고 와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김진영 목사가 어디 계시는지요? 나를 또 김진영 목사 찾는 거예요. 허름하게 작업복 입고 내가 생김새도 뭐 빈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진영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동생이세요? 내가 김진영이요. 목사님이 일을 하십니까? 목사가 일해야지 목사가 놀고 있는 목사가 되겠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구절 아세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지. 근면이요, 근면. 나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능숙한 사람, 성경의 의미가 네 가지라 그랬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옳지.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세 번째가 절약이에요, 절약. 성경적인 원리는 재산이 나한테 주어진 재산에도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럼 나는 관리직이요. 그걸 청지기 정신 그래요. 맡긴 이익을 가지고 국가 세금 내고.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애국자들은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기업하는 사람하고 전문 기술자들. 두 종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몽땅 브라질에 수출해 뿌리면 좋겠어. 응? 교회에서는 그러면 아멘 가는 데기는 아멘이요. 다 수출해 뿌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절약 정신이 중요한 거야, 절약. 하나님이 맡긴 것을 아껴 쓰고, 이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이걸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실이요, 성실. 성실은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책임감이 있는 것, 책임감, 약속을 지키는 정신. 이 성실의 핵심이지요. 교회에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사장하고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에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가지 복습합시다. 듣고 마음에 딱 잘 박힌 모처럼 색이 나야 되거든요.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김진홍 목사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정직. 맞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세 번째 뭡니까? 절약. 네 번째 성실. 성실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 그랬지요? 약속 지키는 거. 두 번째 책임감 있는 거. 이걸 교회 다니면서 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뭐 다 성공합니까? 처음부터 성공합니까? 나도 49년째 목회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럼 누가 나 앞에 와서 고생한 얘기하면 내가 웃어요. 나 앞에 고생한 얘기하면 실례지. 그는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야. 응? 고생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자꾸 뭐 실패하고 망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뭘 하냐면, 목사님은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 특기를. 은사,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인데?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 특기가 망하는 길에. 망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응? 맨 땅에 헤딩하기로. 다시 일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지금 79살입니다. 79살에 8년 전에 퇴직금 받아가 몽땅 산 사가지고 또 개척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 내가 지금 79살에 내 평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내가 소개를 쉽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사는 일본인 3세예요. 이름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입니다. 일본 출신이니까 후쿠야마는 일본식 이름이지요. 프랜시스는 미국의 사람이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역사학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을 써가지고 단번에 출시한 사람입니다. 책 한 권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됐습니다. 그 사람 출세작이 역사의 종말 가는 책이에요.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우리말도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에 뭘 썼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곧 망하게 된다. 소련 공산주의가 한참 클 때 공산주의 소련은 망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미국하고 맞서는 강대국인데 왜 망하냐? 젊은 학자가 햇소리 하는구만. 근데 그 말 한 뒤에 10년 안에 진짜 소련이 망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썼느냐?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공산주의는 두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첫째, 길고 긴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본성이 두 가지가 있다. 기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동기가 두 가지다. 동기를 영어로 모티베이션 그래요.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 동기가 두 가지다. 두 가지 본질적인 동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발전해왔다. 첫째가 뭐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욕구를 영어로 need 그래요. need. 첫째는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아파트 12평에 살다가 18평으로 옮기고, 18평 살다가 30평으로 옮기고, 30평 살다가 50평으로 옮기고.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게 첫째. 이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켰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중요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간은 인정받아야 행복해. 인정받아야 생산성이 높아져요. 인정을 못 받으면 생산성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내가 북한에 고아원 지을 때인데, 낮은 선봉에 고아원을 짓는데, 우리하고 같은 크기의 고아원을 강남의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고아원을 지었는데 크기가 같았어요. 그런데 소망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고아원 짓는데 300만 달러 들었어요. 30억. 우리는 크기는 비슷한 건물인데 27만 불 들었어요. 10분의 1이 안 들었어. 왜냐? 우리가 직경해서 직접 했어요. 직접. 중국에서 자재 사다가 직접 하면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200명 쓰고 중국에서 또 50명 데리고 가서 우리가 직접 줬어요. 자재 사다가 직접 감독했어요. 그런데 소망교회는 300만 달러는 북한 사람들 맡겨버리니까 자재 다 빼먹어버리고 어영부영 제대로 일 안 하고 10배가 든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니까 현장에서 자재 챙기고 일꾼 챙기고. 근데 감독관을 미국 시민권 가진 장로님을 현장 감독을 맡겼는데 내가 고아원 질 때 가가지고 북한 사람 200명, 중국 사람 50명 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일하는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생산성을 프로덕티비티라 그래요. 일하는 그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휴민권 가진 장로님이요. 고개를 흔들어요. 북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200명이 일하는데 중국 사람 50명보다 일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수 있어요. 일들을 제대로 안 해요. 어영구영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지 어쩐지 비실비실하다가 점심때 되면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2시쯤 와가지고 또 일을 제대로 안 한대. 그러니까 50명 중국 노동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일하는 양은 생산성은 어때요? 그랬더니 아마 남한 노동자들의 절반쯤은 할 겁니다. 남한 일꾼들은 중국 사람보다 2배 더 일 많이 잘하고 북한은 중국 사람보다 더 뒤처지는 거예요. 북한이 뭐 핵무기 가지고 뭐 캐봐야 안 돼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 왜냐? 네 거냐 내 거냐 뭐 다 농사 져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국민을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열심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뭐 약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아, 너는 참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 마을에 청년들이 일하러 와요. 3개간 하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요. 일꾼들 오래 쉬는 일꾼이 있으면 가서 왜 일하라고 쉬냐 안 그래요. 그래 쉬면서 해야지. 푹 쉬고 해. 그러면 많이 쉬었어요. 거기 일한다고. 그걸 왜 노냐 하고 막 핏대 내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 자꾸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부부간에도 인정 안 해주는 부부들은요 서로 병나고 이혼하네 안 하네 그래요. 우리 둘의 마을에 22살 먹은 청년이 왔는데 신경쇠약이 있어요. 그렇게 착실하고 모범생인데도 잠을 잘 못 자고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추밭을 같이 매면서 얘기했지요. 야, 자네는 착하고 인물도 좋고 나물 데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냐?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에요. 아버지 교감 선생님 말이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째서? 아버지는요, 나를 평생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봤으면 이게 자기 평생 소원이래. 한 번은 학교 시험 쳤는데 성적이 90점이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하러 갔대요. 인정받아 보려고. 아버지 내 이번 시험에 90점 나왔어요. 갔더니 야 임마 그걸 자랑하려고 하냐? 바보 같은 기. 우리 집안에 네 같은 아들이 나가지고 창피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기운이 팍 빠진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인상 콱 쓰고 야 임마 멍청한 자식. 그 얼굴이 생각나면 막 기분이 싹 빠져가지고 갑자기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인정 못 받은 아들이 결국 정신적으로 갈등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칭찬해줬지. 너 아버지를 이해해라. 아버지가 자랄 때 상처가 많을 끼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야지. 그래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둘의 마을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격려해줬더니 지금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천안 쪽에 목회를 잘해요. 지금은 아주 뭐 좋은 일꾼 됐어요. 어떻게 고쳐졌느냐? 인정받으면서.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일반 학교가 아니고 학교 퇴학당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예요. 문제아들의 학교지요.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그래서 4년 전에 대구에서 담임선생을 헤딩해가지고 담임선생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주유소에서 뭐 일하고 일하다가 누가 소개해서 우리 마을로 왔는데 내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격려해 줬습니다. 야, 너 참 고생했다. 담임선생 때리기가 쉽지. 자, 담임선생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몇 살 맞는 거는 쉬워도 어떻게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이 고생했다. 아마 담임선생이 내가 모르지만은 이 막 약을 되게 올렸지? 네 자존심을 콱 짓밟았을 거다. 그래 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헤딩한 거 아니겠어? 고생했다. 그랬더니 걔가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그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담임선생이 내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헤딩을 했는데 담임선생이 제때 안 피해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 다음 주일날 퇴학당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내 자식 아니다 집 나가라 이라고 교회도 갔더니 뭐 소문이 나가지고 문제하라고 시시하고 아이고 힘들었어요. 우는 거예요. 그래 야 니 우는 거 보니 장래성 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학교에 갖다 줄 테니까 앞으로 헤딩 언제 할지 미리 말해라. 그래야 피할 거 아니야. 그래 같이 웃고 학교에 내줬는데 내가 작년에요 동국대학에 학생 특강을 갔어요. 동국대학에 내가 강의를 갔는데 학생들 특강하고 나오는데 잘생긴 청년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날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대구에서 담임선생 이빨 부러뜨리고 왔던 애 기억나세요? 그래 기억난다. 내가 걔입니다. 야, 니 완전히 딴파이네. 니 완전히 뭐 얼짱에다가 신사가 됐네. 니 여기서 웬일이고? 그랬더니 제가 금년에 이 대학에 경찰학과에 입학했어요. 동국대학에 경찰학과가 있어요.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 니가 어떻게 경찰학과에 들어갔니? 그랬더니 저는요
경찰관이 돼가지고 진급도 필요 없고 뭐 영전도 필요 없고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화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방화하는 청소년들 전담 경찰관 되고 싶어서 경찰학과에 왔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방화하고 헤매고 힘들었다니 경찰관 돼가지고 길거리에 헤매는 청소년들 선도해주는 경찰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과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서 데리고 나가서 밥 사줬어요. 네 경찰관 꼭 해라. 니처럼 방화하던 청소년들 길잡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라.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이름이 태경입니까? 태강입니까? 태건. 서로 인정해주는 회사 되기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야 돼요. 약점을 자꾸 건드리면요 상처만 받아. 그거는 덮어주고 좋은 점은 자꾸 북돋워줘야 돼요.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랜시스 후쿠야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쓴 두 번째 책이 요 책이요. 트러스트는 신뢰한다, 믿어준다 이 책인데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기업 국가들을 조사했더니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기업이 발전하더라요. 서로 믿어주는 신뢰 사회가 강국이 되더라요. 불신사 국가는 못 살게 되고 서로 안 믿고 트집 잡는 기업은 부도가 나더라요. 믿고 북돋아주는 회사는 회사가 분위기가 좋고 생산성이 오르고 그런 회사가 성공하더라요. 나라도 신뢰하는 사회는 선진국이 되더라. 그래서 각 나라의 트러스트 지수를 뽑았어요. 신뢰하는 지수를. 일본,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서로 신뢰하는 나라, 덴마크 이런 나라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들어가느냐? 코리아가 들어가요. 코리아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은 잘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잘 되다가도 서로 못 믿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건 기업은 서로 신뢰하는 멋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어줘야 돼. 약점은 덮어줘야 돼. 좋은 점은 박수 쳐줘야 돼. 이런 이 회사가 성공한다 이야. 여러분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은 크게 이루어지고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장님을 믿고 사장님은 일꾼들을 믿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기업을 일으켜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업, 일할 만한 기업. 여러분 20년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내 평생에 잘한 것이 태건 기업 만난 것이다. 기업이 크면서 나도 컸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앞뒤도 없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